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문영권 신용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시장에서 딱 눈에 띄는 기사가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올해 들어서 뭐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뭐 30에서 40% 정도는 기본으로 좀 빠진 상태거든요. 현대기아차가 대략 한 25% 정도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난 3년간 자동차 시장이 뭐 코로나나 반도체 때문에 좀 회복을 못했었고 이런 기대감이 이제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좀 차를 살 수 있겠느냐, 생각보다 차를 못 살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에 대한 우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할인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좀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 효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빠진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덜 빠진 거죠? 그렇죠. 뭐 미국 GM 포드나 뭐 유럽 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뭐 신저가라니까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그 IRA 그 인플레 감축법을 주도했던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구한 어떤 이 수정을 해달라는 요구 거부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좀 어려운 주가가 더 이것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전기차 이제에 대한 현대기아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게 되면 뭐 점유율이 이제 10% 이상, 현대기아차도 30년까지 12%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IRA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보조금을 못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올해 이제 11월 달 현대기아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나 EV6 미국 판매량이 2월 이후 최저치까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한 1,000달러?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7,500불. 7,500, 최대 만 달러. 네. 만 달러 중에 이제 주에서 주는 거는 가능한데 연방 정부 이게 7,500달러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 우리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그렇죠. 네,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내연기관 포함한 전체 자동차 평균 가격이 한 45,000불 정도 되는데 7,500불이면 뭐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처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좀 타격을 받을 때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그런 수요들이 이제 2월 이연돼 가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소폭 성장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로 인한 이 경기 민감한 이 사실 내구재 고가 내구재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차량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 저희 자동차 시장은 연 평균 한 9천만 대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가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거의 한 1,000만 대씩 이제 미달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분명히 그 중에는 뭐 중고차로 간 수요도 있고 뭐 이제 구매를 유보하는 고객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로 대표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실제 가처분 소득의 자동차 평균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는 75%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할인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은 올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제 가처분 소득의 한 10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렌트비나 임대료, 뭐 아니면 이제 음식료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최근에 미국 기사만 보더라도 차를 사기 전에 2번 정도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그 지난달 유럽 판매량이 1년 전보다 한 3%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내년에도 이 후발주자들 많이 경쟁이 치열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생산 차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유럽 업체들 대비는 굉장히 좀 생산 차질이 적었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뭐 도요타는 현재까지 좀 유럽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까지도 좀 찍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일단은 이제 경쟁 업체들도 생산 차질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것도 있고요. 또 유럽은
유럽은 지금 경기 둔화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좀 수요 자체도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현대기아차의 볼륨 신차들이 이제 나온 지가 1년 정도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가장 큰 특징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유럽 쪽 진출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BYD나 뭐 니오, 지리자동차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유럽 뭐 판매법인이나 딜러점들을 세우면서 유럽 진출을 공격적으로 이제 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가격 성비가 좀 이제 뛰어나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 뭐 일본 업체들도 이제 원래는 로컬 업체였다가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었던 게 오일 쇼크나 아니면 이제 서프라임처럼 예.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그렇죠. 가성비로 이제 입지를 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현대차로 돌아가 보죠. 산타크루스가 올해 7월, 그다음에 아이오닉이 작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네네. 상당히 판매 호조에 도움이 됐는데 내년에는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 판매 성과를 낼 만한 그런 차종이 있습니까?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신차가 이제 그랜저,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6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랜저는 아쉽게도 이제 미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6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볼륨이 또 지금 IRA도 좀 제외된 상태다 네. 보니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타페 이제 볼륨 SUV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좀 지난 한 2, 3년 대비는 조금 신차 라인업이 기존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차 라인업은 약하고 보조금에서는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랜저는 왜 안 파는 겁니까, 미국에서?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014년 이후로 세단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이제 SUV나 예. 픽업 트럭 그러다 보니까 뭐 비단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GM이나 포드도 좀 세단 시장에서는 좀 라인업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좀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2024년 말이나 25년 초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될 예정인데 네네. 지금 최근엔 또 이상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네, 상황이 바뀔 맞습니다.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장 건립이다라는 거에서 큰 틀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비단 뭐 전기차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공장은 보통 한 30만 대 정도로 기본으로 건립을 하는데 뭐 시장 상황이나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선에서 또 최근에 좀 IRA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나기 위해서 약간 좀 그런 발언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현대차 현지 부사장 로버트 후드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결정. 아, 네. 이런 것이 일단 듣기에는 네네, 딱 그렇죠. 듣기에는 약간 이제 강대강으로 한번 맞서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도 들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IRA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판 IRA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카드를 내놓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뭐 미국의 투자를 더 늘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IRA에서 제외된 한국, 일본, 유럽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강한 카드를 좀 협상으로 꺼낸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미국 우선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러다 보니까 참 여러 군데서 삐걱거립니다. 네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6가 미국 판매에서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내년에는 니로를 제외하고 어떤 마땅한 볼륨의 신차 모델이 없어요. 기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니로도 있지만 또 이제 EV9이라는 좀 대형 SUV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한 2분기 중으로 나올 것 같고 미국은 한 3분기 말, 뭐 하반기 때 좀 출시 예정인데요. 이것도 일단 전기차 이제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내년 한 7만 대 정도. 근데 뭐 기아차가 대략 연 3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볼륨 효과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좀 기존의 전기차들은 좀 컴팩트한 약간 좀 중소형 모델이었다면 내년에 이제 대형 SUV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 요인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뭐 내연기관차나 기존 모델들은 어떻게 판매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기아차 스포티지나 현대차 투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이제 뭐 비단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주요 시장 뭐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은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요가 낮았던 때고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을 이제 뭐 시장 자체 수요가 뭐 10에서 한 20% 정도를 하회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좀 문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좀 구매력을 타격을 받은
받았던 것 같다라는 티가 나는 게 이제 공장에서 출고는 올라오고 있는데 리테일 실제로 소비자가 사는 판매량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량 대비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뭐 비단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또 부품사들까지도 같이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 신차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걸 신청하면 뭐 한 2, 3년 기다려야 돼서 네네, 그렇죠. 저 나중에 받을 때 되면 구형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모델별로 굉장히 좀 수요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뭐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도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좀 이제 2년, 3년 전에 나왔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기 걸었었던 거를 취소하고 또 다른 모델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모델별로 이제 대기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자동차는 누구나 이용하면서 누구나 네네. 관심을 갖는데 네네. 참 복잡한 요인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부품주도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이 현대모비스. 네네. 분기 매출 신기록 기록했다는데 이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네네. 그 이익률이 나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물류비 타격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아. 뭐 한국 공장에서 만든 부품들을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로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지난 2, 3년 동안 해운 운임비가 너무 급격하게 예. 상승하다 보니까 뭐 물류비로 인해서 수익성 저하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기아차가 이제 만드는 전기차의 뭐 모터나 이런 주요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이제 분기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이 2.5조 신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뭐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제 감가상각비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신기록을 기록했지만 좀 이익률은 좀 그에 반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이슈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보면은 월 전기차 출고가 원래 한 2만 대 언저리였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3만에서 한 4만 대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친환경차 성장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는 해운 운임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류비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제 올해 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일단 목표 주가는 28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비 하락에 따른 이익률 개선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전동화 매출이 언제 손익분기점을 좀 달성하느냐 이걸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24년까지도 아직까지 좀 이익률 확보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 관점에서 뭐 2025년 해서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이 다시 완성이 돼서 더 전기차 매출이 커지고 규모 경제가 나타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긴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가서 뭐 하여튼 눈여겨 봐도 되겠네요. 네네. 자, 그다음에 HL 만도를 업종 내 최우선주로 네네. 꼽으셨는데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위아 같이 현대차 그룹에 있는 이제 부품사들과 달리 HL 만도 같은 경우는 매출 한 50% 정도가 현대기아차가 아닌 뭐 GM이나 포드, 중국 자동차 업체 아니면 예. 신생 전기차 업체들한테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 물량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뭐 현대기아차 외에도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23년에도 최소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 증가를 통한 성장 이익 증가도 가능하다라고 봐서 부품사 중에서 이제 최선 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HL 만도의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최근의 변수는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좀 코로나 확진자가 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만도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에서 또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 이건데 또 리스크는 중국에서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매출의 25%가 나오는 중국 쪽에서의 좀 매출 차질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의 코로나가 좀 얼마나 좀 다시 또 안정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1분기, 2분기 이후로 중국에서 다시 또 전기차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자동차주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기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할인이나 이런 좀 수익성 훼손 요인들이 좀 이제 악화되는 게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저희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다시 예. 기대감도 형성이 될 텐데 앞서 말씀 것처럼 지난 3년간 누적된 이연 수요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오게 되면은 뭐 23년 말 또는 24년부터 좀 다시 회복될 수요를 기대하고 23년쯤에 하반기 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좀 투자 관심을 늘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네네, 있으니까 그렇죠. 좀 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